발 빼고 싶었어요. 네? 이 공부에서 발 빼고 싶었어요. 그럼 발 빼고 뭐 하시려고? 아니, 한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고 모르겠어요. 여기 집착이 약간 이제는 애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 그렇게 못했다니. 아니 그동안에 뭐 발 담그고 계셨나? 아니 이제 표현이 근데 가만 보니까 한 마리 빨지가 있고 한 마리 이제 걸쳐져 있어서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뭐 두 발 다 담그는 거지.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예, 사실은 뭐 담그고 있을 발도 빠질 발도 없고 사실은 우리는 경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을 어떻게 피해요? 그런데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제 마음심이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사님 뭐 관념하면 그 관념 소리도 듣기 싫던데. 관념 소리도 듣기 싫다 이러다 뒤에는 그래 맞아 관념 맞아. 그래 웃긴다. 제가 한 번씩 미쳤다가 제정신없다가 미쳤을 때는 거기는 나가 개입이 돼가지고 막 그래 하다 뭐 그런 거죠. 그랬지. 미칠 사람은 없고 생각이 미친 생각이 일어나야죠. 네?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어떤 경기에 탁 해가 거기 탁 말려들었을 때 그렇게 몰입되면 붙잡혔을 때 생각은 내용에 빠졌을 때. 그렇죠. 생각은 내용이 어떨 때는 딱 사실처럼 완전히 돼버렸을 때. 네, 그때는 그 내가 무슨 공격당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이게 뭐라고 하나 알미 작용이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데가 빠졌는데 뒤에 보면은 이게 내 마음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또 그랬었네. 네? 또 순간 또 빠졌었네. 순간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순간이 끝이 아닌 것 그것도 규정하지는 마시고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안 그러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착각 자각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착각이 없게 되면 이제 뭐 더 이상 그렇게 안 되겠지 뭐. 근데 이제 만약에 착각을 내가 했다면 생각이 그렇게 끌려들었다면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뭐라는 좋게 이야기하면 당구라 하나 그 원인이 찾아지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내 밑바닥에 있는 그 마음 보게 돼요.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 마음은 밑바닥에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겠구나 하고 그런데 아직도 그걸 찾아봐야 알아요? 그 사님 말씀대로 하면 증거인 거죠. 뭐 찾아본다는. 네, 그래서 사실은 찾아서 그것이 분명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원인을 찾을 수 없어도 그래서 그렇게 경험됐었구나, 그런 착각이었구나, 그렇게 착각이 일어났었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되지 않나요? 즉 원인을 꼭 반드시 찾아야만 착각이 확인되나요? 원인을 찾아야만 착각이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끌려갔을 때는 그 어떤 또 다른 착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단지 어떤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그 순간에는 사실이었죠, 그냥. 사실이었죠. 사실로 인식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죠. 자, 요것만 되면 됐지. 자,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요 자각, 요것의 자각이지, 요것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이 밝혀져야만 착각이라는 것이 자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은 다시 또 어떤 관념이 새로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원인을 찾으면은 그럼 그것이 일어나게 된 그 앞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요게 또 작용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시기 전에 어떤
이 생각의 내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생각의 내용은 조건화된 거다. 즉 앞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 생각은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두 단계 앞에는 또 그 앞에 의해서 조건화된 거고, 또 그 앞에는 그 앞에 의해서 조건화된 거고. 그러니까 요 중에 어느 하나를 지금 이 순간의 원인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이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다른 거에 막 보고 화가 막 예를 들면 화가 막 두 가지 올리다 이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가 왜 이렇게 심하게 올라오느냐 하면 그 항상 보면은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때 대한 그 기억은 하게 남거든요. 그냥 잔잔한 거는 물어가는데 그러면 그럼 또 조금 찾는 건가? 그러면 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의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다 찾겠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정말 원인이라고 어떻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좀 내면에서 제가 그런 뭐라 하나 바탕을 좀 깔고 있었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네, 사실 그 원인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관념화돼서 사실 삶이 자꾸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관음 소리를 듣기 그러니까 봐, 그게 제가 관념이라는 소리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한걸음님의 어떤 관념이 있으니까 이 소리가 듣기 싫게 느껴지는 거예요. 관념. 상대방이 어떤 것은 결국에는 요 안경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네. 응?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대방 자체가 나한테 불편하게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내가 쓰고 있는 이 생각, 관념에 의해서 인식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그러니까 명상머리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가겠대요, 집에. 갑자기 짜증이 팍 났어요. 갑자기 저한테서, 옛날, 자기를 괴롭혔던 교수,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맞아, 떨려. 이러면 돼, 안 돼, 저래. 꼭, 갑자기 내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짜증이 팍 나서 며칠 있으려고 왔다가 갑자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이 말투가 맨날 착각이다, 관념이다, 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가 규정을 해서 맞니 틀리니, 응?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아,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부담과 억압처럼 느껴지는, 이게 지금 이 순간 의보의 말이 그것이 연상이 돼가지고, 이 소리가 한걸음이처럼 갑자기 관념 짜증나 죽겠어. 하여튼 이렇게 확 와닿은 거죠? 그러면 이 원인이, 그러면 아버지로부터의 경험 때문에 생긴 것일까? 응? 그래서 쉽게 보면 그래요. 쉽게 보면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다고 해서 다 그렇게 트라우마처럼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또 조건화된 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이 상처로 느껴지게 돼요. 그럼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이 순간 아버지의 그런 말이 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어떤 굉장히 부담감, 압박감으로 느껴지게 돼요. 요게 바로 또 조건화돼서 작용된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이게 조건화된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된 거는 그 이전의 경험을 또 찾아야 돼. 그럼 그 이전을 찾으면 그 이전에 의해서 또 조건화된 거야. 어디를 찾을 건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또 화살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원인을 따지지 말라.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그런 됐다라는 것이 여러 경험에 의해서 확인만 되면 됐지. 그것이 자각이 되면 됐지.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렇게 경험되는 그대로면 됐지. 원인을 찾아서 다시 그것을 원인이라고 규정함으로 해서 이게 관념 안 된다 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규정하고 규명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규명하려고 하는 이것 또한 관념 노름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 자꾸만 관념 쓰시는 거고. 그러면 다른 말을 가르쳐줘요. 그럼 다른 무슨 말을 쓸까? 그런지. 그런 좋은 말을 한번 추천해봐요. 그러니까 이 소리 들으면 짜증나니까 좀 이렇게 있어 한번 해봐요. 그러면 무슨 말을 써드릴까? 모르겠어요. 생각해봐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그 부항산행 경우를 보면은 왜 억울한 일을 당해놓고 그러면 풀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 그러죠? 안 그래도 그 말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 경험에서 이래서 그러는 거군. 그때는 그게 참 무슨 뜻이 안 풀리는데 오늘 좀 그게 좋아요. 자, 이제 가령 화가 난 원인을 찾으면은 화라고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라고 규정하는 순간 화가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나? 말이 좀 꼬였나? 자, 화란 것은 뭐예요? 느낌. 느낌이고, 이런저런 느낌일 뿐인데, 이것을 화라고 규정하면은 화가 돼서 불편하게 되는 거고, 원인을 찾아야 되게 돼요. 이러면 온통, 이제 관념의 얽매이 뿌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기사님이 그 관념 소리 듣기 싫다. 계속 이렇게 집에서 하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거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항상 그렇게 좀 막 이게 결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똑같은 문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혼자 몸부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이 공부에서 다 해야지. 아까 다 당구도 없지. 일단 표현을 하자. 좀 있어. 그 사람은 관념 소리 못 듣기 싫어. 이렇게 됐다.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적반하장이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은, 뭐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사실은 같은 문제가 또 화로 작용되고, 또 같은 문제가 화로 작용되고, 이건 왜 그래요?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니까, 이게 관념화돼서, 관념이 점점 강화돼서, 또 관념을, 그래서, 그러니까, 발을 빼면은, 그럼 정말 괴롭게 뒤따라가지. 그런데 발을 빼려고 한참도 공부 안 해도 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참, 다 당근이 훨씬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이제 이래요. 자, 우리가 수행의 맛을 보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잠시 어떤 생각이 들면은 잠시 잊혀질 수는 있어도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또 무슨 짓 하는 줄 알아요? 뭔 짓을 해요? 내 일생에서 최고 잘한 게 이공부한 거다 이럽니다. 그래요. 그거는 빠른 자가예요.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 그래도 내가 최고 잘한 게 제가 뭐 한 것도 아니겠지만 우연히 뭐 이런 건 하지만 일단 표현을 하자면 일생에서 여지껏 사람 중 최고 잘한 게 이공부한 거구나.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시고 보왕선매론을 보셨으니까 더욱 그렇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말라. 원인을 규명하면은 반드시 어떤 거기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형성이 되고 이 관점에 의해서 그것은 자꾸만 화로서 작용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규정된 거죠. 화라는 것은 조건화된 생각에서 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또한 화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어요. 화라는 것은 그냥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그대로 우리가 경험되는 그대로다. 맨날 돌아가는 경험되는 그대로죠. 화라는 것이 화라는 것은 어떻게 경험이 돼요? 자, 이게 뭔가 느낌으로 경험돼요. 느껴지는 그대로면은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화다 이러면은 경험되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 경험을 화라고 하는 이 상으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이제 생각의 느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불편하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되는 그대로는 화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어떤 느낌? 그냥 막 이게 다 터져 나오려고 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래서 느낌이 느낌 그대로 이게 부처님이 도라는 거예요. 대념층에 보면 느낌에서 느낌을 알고 느껴지는 그대로 이런 말이에요. 느껴지는 그대로. 자, 이러면은 화라는 것은 없어요. 화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화라는 것은. 화의 실체는 뭐예요? 그냥 느낌이야. 실상은. 화의 실상은 느낌이야. 느낌. 그러니까 느낌. 화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화라는 것이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되는 것은 뭐야? 바로 느낌이에요.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느껴지는 그대로, 느낌이 느낌 그대로이면은 괴롭지 않게 돼요. 근데 벌써 화라고 규정하면은 화라고 하는 이 상의 그 이미지에 의한 느낌이 돼버려요. 이것은 실제의 느낌이 아니라 착각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화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다 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냥 바람 불면 느껴지듯이 비가 쏟아지면 느껴지듯이 그냥 화 또한 그러하다면은 괴로움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셔야지 그 원인을 찾아서 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화라고 하는 관념은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그 불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화가 날 때 그 선생님 금시 말씀해서처럼 그게 느낌이다 이런 걸 다 알 때는 이미 그 깨어있는 상태인데 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각에. 뒤에 자각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요런 자각이면 됐지. 자연상의 자각이면 됐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그게 시시비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쉽게 말하자면 부기식으로 얘기하면 뭐 업이라는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습관이 이게 됐기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화가 올라가 주체를 못해서 이렇게 되는가 하고 그거를 돌이켜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뭔가 그런 걸 자꾸 따지는 것이 일어난다. 네.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것을 내가 시시비비 가린다 그러지만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점검. 그게 작용이 됐어. 이제 그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습관화돼 있어서 이게 일어나는구나 싶으니까 막 그게 싹 다 사라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런 쉽게 가지고 그 사람이 말씀하시면 점검해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좋아요. 자꾸만 습관을 일어나는데 제가 점검이 되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나가 이제 어디다 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바닥에 뭐가 있었고 이 습관이 이제 참 이렇게 되나 싶어서 제가 좀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제가 뭐 다른 분도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제일 제가 진짜 정신이 완전 깨끗할 정도로 하는 게 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는 생각을 생각할 때 그것도 뭐 제가 작용하는 거겠지만 그게 제일 화가 크더라고요. 그게 제일 화가 많이 나요. 제 생각으로는 아니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는 것보다 당한 게 아니고 그냥 억울하다는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굉장히 표현을 잘하지 말 잘못해도 말 한마디에 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이런 생각이 할 때 이제 화가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항삼례기에 안 있습니까? 그 억울한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래 하니까 이제 근데 일단 그래서 점검해 보니까 바닥에 이런 거기서 이게 습관인데 자꾸 올라오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니까 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훨씬 풀어지고 이제 좀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저 억울함 별거 아니에요. 억울함 별거 아니에요. 억울함이라는 것은 우선은 생각이죠. 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억울함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생각 또한 조건화된 생각이니 생각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생각의 내용에
그것을 사실이라고 착각만 없으면은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냥 이 자각만 있으면 불편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원망한다면은 상대방이 원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가? 상대방이 잘 몰라서 원망하게 되죠. 이치를 몰라서 원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문제 삼을 건 없는 거잖아요. 가령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라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아니요,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해서 제가 화가 나면은 저는 그게 상대방 탓을 별로 하지는 않아요. 그럼 됐네요. 상대방 탓하는데 왜 내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이게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밑바닥에 예를 들면 뭐 무의식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있잖아요. 무의식 속에서 뭐 있는 게 무의식에서 내가 자신도 모르게 막 올라왔다 뭐 다른 분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 뭐가 일어나든 자 일어난 것은 일어난 거죠 그냥 일어난 거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든 일어난 것은 일어났어요. 응? 일어난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일어나도 응? 일어난 것은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일어난 거고 응? 일어난 그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에요. 불편함도 아니에요. 뭐가 일어나도 항상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가령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또 일어나죠. 일어난 것이 알아지면 생각이 또 일어나요. 일어났을 때 이 생각 이것이 이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된 생각인데 이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이 있으면 괴롭게 되고 사실이란 착각이 없으면 그냥 생각일 뿐이지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 경험에 의해서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지 라고 하는 이 자각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도 괴롭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문제예요. 그냥 다른 뭐 더 복잡한 문제가 없어. 그냥 간단한 이런 문제야. 그냥 모든 것은 억울함이든 뭐 괴로움이든 어떤 것도 다 그냥 이런 문제예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떤 힘이 있어서 말을 하자면은 뭐 관념이라 하셨던 뭐 착각을 하시던 그렇게 말 신경 쓰지 마요. 그러니까 제 밑바닥에서 어떤 숟가락 이렇게 이런 게 올라오나 어떤 게 달려있길래 이런 게 올라오나 이런 게 자주 올라오나 보게 되잖아요. 예. 보게 되면은 다 보면 거기서 원하는 거 바라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 이게 내가 다 깔렸기 때문에 제 자신은 그 순간적으로 저는 인식을 못했지만 순간적으로 그게 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제 이게 가만히 보면 그런 게 또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게 봐지면 이래서 그렇구나 이러면 그 문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풀리고 아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막 힘들었던 게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으로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예. 하나의 경험 이러고 다 아무렇지도 않을 때 그러면은 제가 생각으로 이거 좋은 경험이다. 내가 다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상을 짓는 건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건 그냥 상이죠. 그건 상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생각이 알아지는 거더라고, 그냥. 자, 그것을 실제로 그렇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걸 노트에 적어 놨다든가. 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돼버리죠. 일기처럼 노트에. 그렇지. 그걸 갖다가,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면. 그냥 생각이고,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고. 그렇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그냥 그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거 하면 상관이 없죠.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하면 상관이 없지. 근데 일단 그 상이든 말든 그런 생각이 한번 떠오르고 밑바닥에 봤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그 뒤로 마음이 편안해져. 예. 여기 뭐 하는 그런 감정들이 다 없어서 편안하더라고요. 예. 뭐라나 자유로움 같은 게 느껴지고 속 시원함 같은 게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되면은 이제 뭐 더 이상 그런 불편함 안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발을 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생명의 세상에 보는 거 해보면 예. 그것부터 말고 강덕 스님 이렇게 보면 이
교도들, 신도들 오면 어려운 상황들 풀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부사님처럼 그렇게 안 하고 항상 원인을 찾아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든지 윗부분에서 어른이다, 뭐 목부분에 근데 그쪽에 그 아픈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한테 뭐 오랫동안 부모님한테 못해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장애가 생겼는데 그 부모님께 참여하고 잘못을 참여하고 그 행동을 안 했을 때 그게 나아진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뭐 그렇게 해오셨더라고요. 많은 그분들이 그게 체험이 됐기 때문에 또 계속 그렇게 됐을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항상 원인을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께서 원인을 찾지 말고 이미 일어난 거는 일어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착각을 하느냐 아니냐 그게 따라 말했습니다. 착각하게 되면 다시 하나 그 짜증 뭐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그 경험 자체로 끝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원인을 찾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원인을 없애면 또 그게 결과가 살아있더라고요. 그게 나타난 현상들이.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 같을 뿐이에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어나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인을 찾아서 결과가 사라지는 것 같을 때는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을 뿐이에요. 우선 그 원인이 진짜 원인이라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 같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 스님이나 그런 이때까지 제가 공부했던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스님들 몰라요. 부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상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지. 해결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게 해결됐었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뭐 이렇게. 스님 앞에서나 스님 한번 보고 오면은 해결된 것 같죠. 조금 있다 보면 또 일어나고 그게 안 일어나면 딴 게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다른 분도 모르겠지만 미워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아니, 미워한 상태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없어. 네. 미워한 상태면 막 뭘 두드려 부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럼 괜히 길에 있는 막 돌을 찰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돌을 찬다는 게 잘못 차가지고 바뀐 돌을 차면 자기 발이 아프죠. 사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미움 상태에 빠지면은 꼭 돌 찬다는 게 바뀐 돌을 차가지고는 자기 발 아픈 것 같이 삶이 사실은 더 불편하게 돼요. 자꾸 더 꼬이고 이렇게 돼요.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 당연히 더 꼬이죠.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제 경험에 대해서 일단 이게 뭐 이렇게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는 절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뭐 경험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안 미워하지 이거를 알아야지. 미워하면은 불편하고 스스로가 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죠. 그런데 미움이 일어나는 걸 어쩌라고. 안 미워하고 싶은데 나도. 그런데 안 미워할 수가 없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그게 그 상대에 대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다, 해서 싫다.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나 있지만 이 생각의 내용은 사실 저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이 보이니까 작용이 되긴 해도 이 생각 내용을 결정한 것은 저 사람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이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미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면은 저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지. 저 사람은 미워할 게 아닌 거지. 목사님, 그거는 원인 아닙니까? 뭐예요? 방금 내가 내 심강에 피가지고 한 그게 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그게 원인이지.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니까 제가 이제 자, 여쭤보는데 예. 사실 그 원인을 그것도 따지라는 게 아니라 설명하자면은 그것을 원인이라 한다라는 거지. 그것을 원인이라고 찾아서 규명함으로써 해결되는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토론을 하면서 이 이제 수행이 잘 안 된다. 그럼 그걸 이제 따져보잖아요. 그 원인을 막 왜 내가 이렇게 뭐 중도가 잘 안 될까? 이런 거는 뭐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건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게 바로 원인을 따지고 비비하는 겁니까? 자, 이런 거죠.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착각했네. 나는 그냥 그 정도죠. 그러면 생각의 내용이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결정됐고, 왜 이런 생각이 결정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규명해야만 그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내용 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굳이 원인을 찾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 굳이 규명할 필요가 없이 생각의 내용을 또 사실이라고 순간 착각이 됐었네라고 하는 더 이상 규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각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바로 생각의 내용이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원인이 예를 들면 무지인데 그 무지가 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 원인이 무지가 해결 안 되면은 계속 이게 생각이 돌잖아요. 예.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무지라고 그랬어요. 무지. 자, 무지는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착각 상태가 무지 상태죠. 무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규정된 상태, 이게 지금 무지에 빠진 상태예요. 이러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디로부터 그러면 이 무지가 발생했는가? 지금 이 순간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것이 무지인데, 그러면 요 앞에 생각도 무지, 그 앞에 생각도 무지. 그럼 무지의 시작은 어딘가? 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근본적인 이제 깨달음에 의해서 무지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지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무지를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근본적인 무지는 뭐예요? 바로 내가 이것이 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비롯된, 즉 무지는 뭐가 무지요? 무상, 무아, 고, 영기를 모르는 상태는 전부 무지예요. 요게 분명해져야만 무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생각의 내용이 어디로부터 되는가 찾아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상, 무아, 고, 영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규명한다는 게 요리 가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맞았던 거, 누구한테 당했던 거,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런데 무지는 그때 이미 작용되고 있었어. 그 이전은 더 가면은 결국에는 무상, 무아, 고, 영기를 모르면은 무지야. 이로부터 비필로 됐는데. 그래서 이걸 나다, 존재다, 벌써 여기 이 기본 무지로 바탕이 돼서 다 작용됐던 건데, 그럼 근본을 찾아간다면 바로 이걸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상, 무아, 고, 영기로. 그런데 우리가 찾는다는 게 그렇게 찾아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원인을 찾는 게 전부 다. 네 문제, 내 문제 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네 문제, 내 문제를 벗어나면 해결이 되고,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그냥 관념 노름인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순간 생각의 내용에 빠졌었구나라고 하는 이 자각 외에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전부 다 그냥 관념 노름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더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간단한 좋은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네. 한다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오히려 더 삶을 불편하게 해가는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그게. 원인을 찾아간다는 것이 하나의 저는 그 일종의 뭐라 그러나 성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성금이라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원인을 찾아가 관념 노름한다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일종 왜 이렇게 공부를 한지 내가 괴로움이 탁 부딪히면은 그게 순간 물론 그게 나오고 무아 선마 공사님 말씀대로
이게 뭐 저절로 일어나는 거니까 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완전 고질적인 게 있다. 이것도. 근데 이제 말하기가 무서워요. 괜찮아. 고질적이다. 그것도 규정짓는다. 그래. 그건 사실인데, 뭐, 규정 짓는 건데, 제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예, 알겠습니다. 고질적이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습관화돼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어나는 건데, 그런 고질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질적인 건데, 이제 옛날보다 많이 가벼워졌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면 그 뿌리가 제거된 건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제 해서 표현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나는 자꾸만 이런 생각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올라오나. 그럼 옛날에는 우리 때보다 많이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저는 거기서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유롭다는 느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사님 주는 거 그 사님 표현을 하면 증거이고 나는 뭐 수행을 하면 연구고 탐구고 이런 건데 그럼 이런 지금 내 밑바닥에서 아직도 이런 뭐라 하나 말을 하자면은 이제 뭐 분노가 깔려 있구나. 또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요런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걸 바랐구나 어쩌고 이거 하고 그걸 문제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내가 이게 뭐라나 제 문제가 그게 이게 문제구나. 그렇게 바깥이 아니고 내 내면 속에 있었던 이 뿌리가 이게 문제였고 이게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그릇님 집에 가서 맨날 붙어서 맨날 뒤에다가 맨날 관념이야 이래도 관념이야 그러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만족은 건강 갈 건데 신경 쓰지 마요 그러니까. 그 자는 저쪽에 법문을 들으면 관념 그 소리야 저기 안 들으면 되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근데 그렇더라 하는 그게 뭐라고 하셔도 저는 제 할 말은 해야 돼. 뭐라고 하셔도 제 할 말은 해야 돼. 그게 안 돼요? 봐요. 근데 우리는 관념이란 말에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데. 아니, 저도 옛날에는 안 그랬을 건데, 그게 또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그런 그런 거 앉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거 봐요. 그렇게 우선 봐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불완전하니까. 우선 고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우주는 고질 중에 상고질이에요. 맨날 바람이 일어나고 맨날 태풍이 일어나고 홍수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 오지. 태풍 올해 가고 나면 또 오지. 한여름에도 몇 번씩 오지. 막 지진이 일어나지. 이게 뭐예요? 이건 완전 고질 중에 상고질이네? 그러니까 고질은 없어요. 그냥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고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싶다 그러셨죠? 네. 응? 어느 정도는 좀 편해졌지만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랬죠? 자수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질이라고 규정해 놓으니까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고질이라고 규정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쳐다보니까 이제 그렇더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생각에 빠진 거예요. 이제 관념이라는 표현을 안 쓸게 이제 생각에 빠졌던 거예요. 그 순간. 응? 자, 어쨌든 이제는 그게 지나갔으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이런 무슨 소리가 그래 하여튼 그래서 사실 고질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질이라고 그래봤자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저 미얀마 같은 데 가면 6개월간 계속 비 와요. 날마다 비 와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자, 이 100번, 1000번이 일어나고 10,000번이 일어나도 그건 고질이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글이 이제 느껴지고 나서 제가 또 저는 또 사고를 당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굉장히 거기는 제 인생에서 제 이제 삶의 그런 길에서 빼고 싶은 그런 면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내 인생이고 빠질 수 없는 모든 다 좋은 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지더라고요. 자, 이제 한그룹님은 이제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 만족한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결국에는 다시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삶이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도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요 정도는 그냥 누구나 안고 사는 거지 뭐. 이런 게 삶이지. 무시는 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 좋은데. 순간 예.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삶의 모습이 이렇게 예. 생각하지 무시하고 이런 건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제 말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탐구하고 그렇게 점검하는 것은 점검이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점검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만약에 근본적으로 자유로우시다면은 점검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점검을 하시면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우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탐구한다, 조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령 그것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원인 규명한 거라고 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세우민 수행이다 이빠서나 하는 데는 그렇게 조사하라고 해서 맨날 어떤 그런 생각으로 왜 일어났는가를 찾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관념 노름으로서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어느 정도는 삶이 편해진 것 같은데 더 이상 한 개 딱 부닥치고 나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게 돼요. 왜? 관념 노름이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규정까지 밖에 못 내려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무지라고 그랬잖아요. 무지, 근본적인 무지. 모든 불편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원인은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지는 뭐냐? 근본 원인은 도대체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다.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근본 원인이에요. 무와 무상 고에 대한 연기에 대한 연기가 바로 무아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무지 속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럼 원인을 규명하면 어떻게 돼요? 무지를 사실화시키는 거야. 규명한다는 것이, 점검한다는 것이, 연구한다는 것이, 조사한다는 것이 무지를 사실화시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무지가 사실화되면 이게 관념이에요. 이걸 관념이라 그래. 관념의 이름에. 그러니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자꾸 만드는 꼴인 거예요. 교사님, 죄송하지만 중간에 제가 말할 거라서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이론 되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한다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나라는 걸 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원인은 나라는 걸 지고 있구나. 그렇지.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치는 연기법이 가능한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이 나라는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단열을 편하네. 그거를 쫓아보면 결국 내가 이 나라는 걸 내가 지고서 무엇을 바라는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 제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나라는 관념은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서 그것이 무하다라고 규정해 본들 규정하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규정하는 나는 더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부처님의 도는 가장 심플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가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이것에 의해서 나가 강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확인, 이 경험에 의해서 나라는 것이 잘못된 거나 확인이 되지만은 내가 이 원인을 규명하면 결국 나라는 생각에 근원하고 있구나라고 조사하는 이게 난데 이게 자꾸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